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오늘 방송은 10분만 투자를 하셔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였고,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과 그리고 사업 방향성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투자, 좋은 낚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환경 문제와 전력 소모량은 이전 시장에서부터 얘기되던 문제인데요. 미래에 대한 전력 소모량과 환경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추정치로 나타낸 해당 기사는 2017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12월 16일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모량 2020년 세계 전력량 맘먹어, 이런 식으로 이슈가 항상 되어왔던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부터 인류의 존속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비전을 맞추고 그 비전들을 사업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류를 지키려면 지구를 지켜야 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죠? 자, 기후변화 막을 아이디어에 1100억 원을 지급 약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 사업하는 분야들 자체가 실사판, 방금 보셨던 아이언맨과도 흡사하죠.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추종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관종이고 또라이고 몽상가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가이자 사업가로 나아가고 있죠. 실제로 지구에서 최고의 부호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서 교통체증, 신호대기, 기후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하이퍼링크,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그리고 시속 1000km로 달리는 열차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 뇌랑 연결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뇌 속에 기억이 저장되고, 영화 아바타 보셨죠? 나만의 아바타도 생기는 시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사업의 발전으로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을 현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로켓 발사도 수차례 발사하고 실패할 때 다들 사기꾼이다, 에이 정신 나간 놈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까지 조롱을 했죠. 투자자들 역시 원망을 샀고요. 실패를 지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쏘고 하다가 2010년도 6월 4일 팰컨 9이라는 로켓이 세계 최초로 역추진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켓을 쏘고 다시 원위치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 말로, 이 영상으로도 안 믿기시죠? 이런 것을 회수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회수한 로켓을 재사용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비용 절감까지 이룬 것이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된다 하면서 끝끝내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업가들은 흔히 리스크를 줄이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리스크를 극대화된 것에만 투자를 하고 실제로 해 나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인간과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 즉 인류가 최대한 늦추어서 오래 생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비전이죠. 사업들도 방금 보셨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화성 이주 역시 사업 방향에 있죠. 그러면 인류의 생존이 더욱 늘어나겠다, 이런 사업 방향 취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말년에 화성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이런 재산을 지속해서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사회와 문명도 누군가의 몽상으로부터 수차례 실패로 거듭돼서 이루어진 것들이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도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러한 몽상이 실현되는 것처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사업 방향 그리고 가치관을 미뤄 본다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채굴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야기되는 석탄 문제, 가스 문제, 인한 탄소 배출 문제죠. 기후 문제에 따라 어쩌면 친환경 쪽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사업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해당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좀 더 지속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테슬라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를 유추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론 머스크가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석탄, 가스, 즉 탄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어서 접목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제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슈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화폐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구매도 지수를 같이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원전부터 물물교환을 가축이나 조개 껍질 등으로 해왔죠. 나아가서 골드, 메탈코인, 종이화폐,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그리고 현재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입출금 그리고 결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시스템, 암호화폐 제도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달러 역시 1913년도죠. 1913년도부터 이때 이래로 지속적인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며 제로 금리에 도달되었고 과도한 통화 발행, 즉 양적 완화라죠. 그죠? 달러의 패권 역시 상당히 약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3년 이래 달러는 그 가치의 96%를 현재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조어까지 우리가 생겼죠. 이것을 볼 때 어떤 게 생겼나요? 벼락부자가 아닌 벼락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 중이에요. 하지만 구매력 지수는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축적한 자본을 통해서 구매력 지수 또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한정된 자산.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자산에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매 4년마다 보상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4년마다 줄어드는 게 반감기라죠. 이런 반감기를 거쳐서 채굴 난이도, 보상률은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것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